오늘은 김소운의 외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외투, 김소운. 계절 중에서 내 생리에 가장 알맞은 시절이 겨울이다. 체질적으로 소양인데다 심혈이 승하고 다혈질이다. 매양 만나는 이들이 술을 했느냐고 묻도록 얼굴에 핏기가 많고 침착 냉정하지 못해 일수 흥분을 잘한다. 아무리 추운 날씨라도 김나는 뜨거운 것보다는 찬 음식을 좋아한다. 남국에서보다는 눈 내리는 북국에 살고 싶다. 그러면서도 유달리 추위는 탄다.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나 자신으로 겨울을 좋아하는 이보다 추위 속에서 그 추위를 방비하고 사는, 추위는 문 밖에 세워두고 나 혼자는 뜨끈하게 군불 뗀 방 속에 앉아있고 싶은, 이럴 때면 그런 애국 심정이다. 눈보라 뿌리는 겨울 거리에 애투로 몸단속을 단단히 하고 나선 그 기분이란 말할 수 없이 좋다. 어느 때는 애투라는 것을 위해서 겨울이 있는 것 같은 착각조차 느낀다. 그런데도 나는 그 애투 없이 네 번째 겨울을 맞이한다. 무슨 시몬이 있어서, 무슨 주의주장이 새로 생겨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외투 2벌은 도둑 맞았고, 서울 갈 때 남에게 빌려 입고 간 애투 1벌조차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니 애투하고 승강이 하기가 고달프고 귀찮아졌다. 그냥 지낸다는 것이 한 해 두 해, 벌써 4해째이다. 겨울의 즐거움을 모르고 겨울을 난다는 것은 슬픈 노릇이다. 하기야 애투뿐이랴. 가상다변의 일체의 낙이 일시 중단이다. 나 하나만이 아니길래 도리어 마음 편할 때도 있다. 벌써 10여 년, 채 15년까지는 못 되었을까? 하루빈에서 4,500리를 더 들어간다는 무슨 현이라는 데서 청마 유치원이 농장 경영을 하다가 작은 문제인가 무슨 볼 일이 생겨 서울을 왔던 길에 나를 만났다. 2, 3일 후에 결과가 시원치 못한 채 청마는 도로 북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다. 역도에는 유치진 4분, 그리고 몇몇 친구가 전송을 나왔다. 영하 40몇 도의 북만으로 돌아간다는 청마가 애투 한 벌 없는 맨조고리 바람이다. 당자야 태연자약일지 모르나 곁에서 보는 내 심정이 편하지 못하다. 더구나 전송 나온 이 중에는 기름이 흐르는 낙타 오바를 입은 이도 있었다. 내 애투를 벗어주면 그만이다. 내 잠재의식은 몇 번이고 내 애투를 내가 베끼는 기분이다. 그런데 정작 미안한 노릇은 나도 애투란 것을 입고 있지 않았다. 기차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내 전시를 둘러보아야 청마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고 포켓 속에 꽂힌 말년필 한 자루가 손에 만져질 뿐이다. 내 스승에게서 물려받은 불란서제 꽁꾸렁, 요즘 파카나 오토맨 따위는 명함도 못 들여놓을 초고급 말년필이다. 당시 16원이라던 이 말년필은 일본 안에도 10자루가 없다고 했다. 말년필 가졌나? 불쑥 묻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청마는 제 주머니에서 흰 촉이 달린 싸구려 말년필을 끄집어내어 나를 준다. 그것을 받아서 내 주머니에 꽂고 콩쿠링을 청마 손에 쥐어주었다. 말년필은 외투도 방구도 아니련만 그때 내 심정으로는 내가 입은 외투 한 벌을 청마에게 입혀보낸다는 기분이었다. 5, 6년 후에 하룻빈에서 청마를 만났을 때 그 말년필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고마웠다. 튜브가 상해서
잉크를 찍어 쓴단 말을 듣고 서울서 고쳐서 우편으로 보냄하고 약조하고 콩쿠링을 다시 내가 맡아오게 되었다. 튜브를 갈아 넣은 지 얼마 못 되어 그 콩쿠링은 쓰리가채 같다. 아마 한국에 한 자루밖에 없을 그 청자색 콩쿠링 말년필이 혹시 눈에 띄지는 않나 해서 말년필 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쑥스럽게 들여다보곤 한다. 1985년 어문과학에서 나온 목군통신 중에 실렸던 글입니다. 시모당 김소운은 번역문학가이자 수필가입니다. 김소운 하면 목군통신을 떠올리죠. 그는 일본통입니다. 19세가 되던 1926년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 제1교포 노무자들을 찾아다니며 채집한 구전민요를 조선의 농민가요로 일본의 시동인지 지상낙원에 연재해서 김소운 소리의 밤이 열리게 할 만큼 이력 시인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서울로 와 소년 잡지 등을 발행하며 활동을 꽤 해봤지만 여의치 않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이력 문필가로 활동을 합니다. 이때 조선 학도병 출정을 찬양하는 글을 서울의 매일신문에 발표한 것으로 친일문학가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그는 1944년 일본인 처와 이혼을 합니다. 1945년 조국으로 돌아와 해방을 맞고 그의 각을 한국 여성과 재혼합니다. 부산에서 문학강좌도 하고 대구에 이상화 시비도 세우는 등 문학 선양 활동도 합니다. 일본에서 발행한 한글판 조선 구전 민요집의 개정판도 냅니다. 1951년 6.25 중에 한국을 지옥으로 일본을 천국이라 한 일본의 주간지 좌담 기사에 격분하여 일본에 보내는 공개장 목군통신을 대한일보에 연재하는데 그 영문이 일본의 고니잡지 중앙공론에 전제되어 소운에겐 최초요 대표적인 수필이 되고 1952년 첫 수필집 마이동품첩을 대구에서 발간하여 수필가로 자리를 확고히 합니다. 하지만 1952년 유네스코 초청으로 소설가 김말봉과 이태리 베니스 국제예술가회에 참석하고 오는 길에 일본에서 한 신문 인터뷰 어간에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을 비판한 것이 빌미가 되어 발이 묶여 13년 동안이나 일본에 체류하며 1호로 저작 활동을 하는데 미나집 판을 씹은 사람은 일본 학교 도서관의 추천 도서가 되기도 합니다. 1955년 두 번째 수필집 사모당 자필을 서울로 보내 진문사에서 출판을 합니다. 1965년 해금으로 귀국한 그는 필명을 소운으로 본격적 수필 활동을 펼치며 1978년에는 전 5권의 김소운 수필 선집을 부산에서 발간합니다. 이것으로 피천득, 이승에 이은 제3회 현대수필문학 대상도 받습니다. 수필은 사람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것도 진하게 나면 더 좋습니다. 그러고 보면 요즘엔 그런 수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람 냄새보다 더 짙게 강하게 냄새를 풍겨 되는 것들이 많아서일까요? 한겨울을 살면서 문득 사람 내 짙게 풍기는 수필이 생각나는 것은 단지 추운 겨울탄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소운의 외투를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외투는 일제감정기에 북만주에서 농장을 경영하던 시인 유치환이 작은 문제로 서울에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전손길에서 청마가 눈이 오는 한겨울인데 애투도 없이 혹한의 땅으로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애투라도 벗어 입혀보내고 싶은데 마침 자신도 애투를 도둑맞아 못 입은 터라 자기가 지닌 고급 말년필을 외투를 입혀주는 마음으로 주어 보내는 그런 사연의 서사수필입니다. 제목이 외투인데 말년필 얘기가 콧날을 시큰하게 합니다. 영하 40도가 넘는 곳으로 떠나는 청마를 위해 애투 하나 벗어 입혀줄 수 없는 안타까움, 민국 코트를 입고 있는 옆의 지인을 쳐다보다
그는 일본에도 몇 개 없을 자신의 말년필을 외투를 입혀보내는 마음으로 가슴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가 여전히 말년필을 잘 쓰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잉크 스포이드가 망가진 그 말년필을 수리해 보내주겠다고 가져왔는데 하필 그걸 아내가 쓰리를 당해 잃어버렸지만 말년필은 그렇게 애투의 마음으로 청마에게 전해졌고 청마도 분명 소운의 그런 마음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무거운 애투보다 가볍고 따뜻한 애투를 더 선호합니다. 아닙니다. 교통문화가 워낙 발달하여 굳이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소운은 중심 소재가 되는 애투 얘기를 위해 계절 중에서 내 생리에 안 맞는 계절이 겨울이다라고 소들을 떼면서 추운 겨울을 선호하는 것이 작자의 체질이 사상의학의 소양이기 때문이라며 소양 체질이 갖는 자신의 생리현상과 성미까지 덧붙여 소개합니다. 그런데도 유달리 추위를 타서 추위를 방비하고 살거나 추위를 문 밖에 세워두고 뜨끈한 군불된 방에 앉아있고 싶어하는 애고의 심정을 그립니다. 그는 애투를 하는 것을 위해서 겨울이 있는 것 같은 착각조차 느낄 만큼 애투를 겨울의 보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는 그런 애투 없이 네 번째 겨울을 맞는 신세입니다. 있던 애투 두 벌은 도둑맞았고 빌려 입은 나무 애투까지 잃어버려 애투하고 승강이 하기가 고달프고 귀찮아져서 그냥 지낸다고 했습니다. 영하 40 몇 도의 분간으로 돌아간다는 청마가 애투 한 벌 없는 세비로 바랍니다. 당자야 태연자야 할지 모르나 곁에서 보는 내 심정이 변하지 못하다. 더구나 전속 나온 이 중에는 기름이 흐르는 낙타오바를 입은 이가 있었다. 내 애투를 벗어주면 그만이다. 내 잠재의식은 몇 번이고 내 애투를 내가 베끼는 기분이다. 그런데 정작 미안한 일은 나도 애투란 것을 잊고 있지 않았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자신의 주머니 안주머니에 꽂힌 일본의 스승에서 물려받은 일본 내에도 몇 자루 없는 고가 고급 말년필 불란서제 콩쿠링을 대신 주어 보낸 것입니다. 말년필 가졌나? 불쑥 물은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청마는 제 주머니에서 흰 촉이 달린 싸구려 말년필을 끄집어내어 나를 준다. 그것을 받아서 내 주머니에 꽂고 콩쿠링을 청마 손에 쥐어주었다. 말년필은 외투도 방한구도 아니련만 그때 내 심정으로는 내가 입은 외투 한 벌을 청마에게 입혀보낸다는 기분이었다. 수필은 바로 이런 글이 아닌가요? 소설보다도 시보다도 가슴 가득 공감과 감동을 안겨주는 글입니다. 소원의 수필에선 이런 사람 내가 쉽게 풍겨납니다. 곧 겨울이 옵니다. 겨울 날씨뿐 아니라 돌아가는 사회 현상까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때에 소운의 애투는 무언가 모를 따스함으로 가슴을 들켜줍니다. 누구에겐가 소운의 마음으로 나도 애투 한 벌 입혀주고 싶습니다. 아니 누군가로부터 나도 그런 애투 한 벌 입힘 받고 싶습니다.